조선의 속삭임, 밤의 그림자 속 숨겨진 욕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선의 어두운 골목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곳은 낮에 엄숙한 유교 도덕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며드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조선은 동방에이지국, 선비들의 나라, 억압된 감정의 감옥으로만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 조선의 밤은 훨씬 더 화려하고, 더 위험하며 더 인간적이었죠. 기록된 야사들 속에서 기생들의 노래가 메아리치고, 궁녀들의 한숨이 들려오며, 양반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밤의 속삭임을 따라가며 역사 속 실화에 풍부한 상상의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이건준 픽션이에요. 실제 기록된 일화들을 바탕으로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상상의 실을 엮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어요. 더 길고 더 생생하게. 준비되셨나요? 촛불을 켜고 문을 잠그세요. 밤이 깊어집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건 조선의 영혼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첫 번째 속삭임, 달빛 아래 피어난 금기의 꽃, 그리고 잊힌 약속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시대. 한양의 번화한 거리 끝, 창덕궁 근처에 작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김문기 영감은 전쟁부 판서로, 낮에는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신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딸 수련은 창가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곤 했어요. 수련은 20살의 나이로 피부가 백옥처럼 부드럽고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미인.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남자들만의 세계였지만 수련은 그 틈새에서 자유를 꿈꾸었어요. 그녀의 방에는 은밀히 숨겨둔 시집이 있었죠. 그 시집 속에는 금기된 사랑의 구절들이 적혀 있었어요. 달이 뜨면 내 마음이 타오르네. 어느 가을밤 수련은 궁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젊은 무관, 이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준은 검은 갑옷을 입은 채 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수련을 보자 부드러운 물결처럼 흔들렸죠. 아가씨, 이 밤길에 홀로 계시다니 바람이 차갑지 않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수련의 가슴이 처음으로 떨렸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비밀의 만남을 가졌어요. 궁벽 뒤 대나무 숲속에서 이준의 손이 수련의 손을 스치자 그녀는 처음으로 욕망이라는 단어를 느꼈어요.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봄비처럼 스며드는 것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고 가슴이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 수련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죄라면 왜 이렇게 달콤할까? 하지만 조선의 밤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해요. 수련의 아버지 김문기 영감은 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녀의 뺨이 붉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걸요. 수련아, 내가 남자를 사귀는 거냐? 영감의 물음에 수련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영감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시대의 여인의 몸은 가족의 명예다. 하지만 내 어머니도 젊었을 때 나처럼 바람을 쫓았지.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변할 수 있단다. 놀랍게도 영감은 딸의 연인을 용서했어요. 오히려 이준을 불러 내가 내 딸을 지켜줄 테냐? 라고 물었죠. 이준은 무릎 꿇고 맹세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그날 밤 영감은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은밀한 약초, 밤의 열기를 더하는 비밀스러운 약. 이걸 마시면 그 밤이 더 길어질 테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어요. 달이 중천에 뜬 밤 수련은 이준의 품에 안겨 속삭였어요. 오빠,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낮의 규칙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게. 이준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자 수련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쾌감을 느꼈어요.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한복끈을 풀었고 피부가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며 속삭이듯 그들의 숨소리가 밤을 채웠어요. 수련의 손톱이 이준의 등을 가볍게 긁자 그는 낮은 신음을 흘렸어요. 수련아, 내 몸은 꽃잎처럼 부드러워. 더 깊이. 그 밤 그들은 약초의 힘으로 시간을 잊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까지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금기의 쾌락을 만끽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행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중기 조선으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의 엄격한 도덕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련과 이준의 사랑은 결국 금기의 꽃으로 시들었죠. 이준은 전쟁터로 떠났고 수련은 홀로 남아 그 밤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그녀의 일기는 훗날 발견되어 조선의 밤이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증언해 주었죠. 상상 속에서 수련은 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 밤의 달빛이 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네.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비롯됐어요. 김문기의 딸이 실제로 연인을 사귀었고 어머니가 그냥 재미로 한 거냐? 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하지만 상상 속에서 그 감정을 더 깊게 그려보니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만약 수련이 현대에 왔다면 그녀의 사랑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지 않나요? 두 번째 속삭임, 기생의 노래, 욕망의 선율, 그리고 숨겨진 무대 뒤, 이제 한양의 으슥한 골목으로 가보죠. 남대문 근처 기생들의 거리. 조선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기생이 150명쯤 됐대요. 그들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와 춤, 악기로 밤을 수놓는 예인들.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욕망의 강이 흘렀죠. 유감동, 그녀가 바로 그 강의 여왕이었어요. 유감동은 기생이 아닌 관기로 불렸지만 실상은 남자들의 밤을 밝히는 별이었죠. 그녀는 30명 넘는 남자들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고관대작부터 젊은 선비까지. 그런데 세종대왕조차 그녀를 가볍게 벌했을 뿐이었어요. 왜일까요? 그녀의 매력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이죠. 기생들은 조선의 엘리트 여성으로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자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그들의 집은 밤의 오아시스, 음악과 술, 그리고 은밀한 대화가 어우러지는 곳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가을비가 내리는 밤, 유감동의 방.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녀는 비파를 타며 노래를 부르죠. 달빛이 스며드는 강가에 바람이 속삭이는 그 밤. 꽃잎이 떨어지듯 내 마음이 흩어지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건 이번엔 젊은 사헌부 감찰 최영준. 그는 낮에는 부패를 단속하는 청렴결의 사내지만 밤에는 유감동의 노래에 홀려요. 감동씨, 당신의 목소리는 독이군요. 내 마음을 녹여버려요. 유감동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요. 독이라면 마셔보시지요. 이 밤의 맛을요.
그녀의 눈빛은 고양이처럼 장난기 가득했어요. 방 안에는 향초가 피어오르고 비파 소리가 여운을 남기죠. 그들의 만남은 춤처럼 시작됐어요. 유감동의 손이 최영준의 어깨를 스치자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한복 자락이 풀어지며 드러난 어깨는 달빛처럼 창백했죠. 오빠, 조심하세요. 이 몸은 국가의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은 당신 거예요. 최영준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고 방 안은 비파 소리와 함께 뜨거운 숨결로 가득 찼어요.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을 긁을 때마다 그는 고통과 쾌락의 경계에서 비명을 지르듯 신음했어요. 유감동은 속삭였어요. 더 깊이, 더 세게. 이 밤은 우리 거예요. 아침이 오기 전에. 그 밤, 그들은 기생의 비밀스러운 기술을 더했어요. 유감동은 은밀한 오일로 그의 몸을 마사지하며 쾌감을 증폭시켰죠. 이 오일은 중국에서 온 거예요. 피부를 불타오르게 하죠. 최영준은 그녀의 몸을 탐험하며 내가 내 여신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기생의 삶은 영원한 밤이 아니에요. 최영준은 그녀를 사랑하게 됐지만 그의 직책이 그 사랑을 금지했죠. 어느 날 유 감독은 임신 소식을 전해요. 아이를 어떻게 하죠? 최영준은 고민 끝에 그녀를 빼돌리려 했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왕의 귀에까지. 세종은 유감동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러느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폐하, 저는 기생이지만 사람입니다.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왕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벌은 주되 내 재능을 잃게 하진 않겠다. 유감동은 관기에서 쫓겨났지만 은밀히 최영준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집을 짓고 아이를 키웠죠. 훗날 그 아이는 유명한 시인이 됐다고 해요. 상상의 산물일까요? 하지만 기록상 유감동의 삶은 정말 그랬어요. 그녀의 욕망은 조선의 밤을 더 밝혔죠. 만약 그녀가 무대 뒤에서 쓴 일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스캔들러스할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지 않나요? 이 이야기 속 유감동의 감정 느껴보세요. 자유를 갈망하는 여인의 외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열정. 여러분이라면 그 노래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기생들의 세계는 조선에 숨겨진 보석, 억압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어요. 세 번째 속삭임, 의녀의 비밀, 치유의 손길, 그리고 금단의 약초 조선의 밤은 궁궐 안에서도 숨 쉬었어요. 의녀들, 그들은 약초와 바늘로 백성의 병을 고쳤지만 밤에는 또 다른 병을 치료했죠. 왕의 첩이나 고관의 후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은 치유의 손이자 쾌락의 손이었으니까요. 한 의녀, 해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23, 궁에 들어온 지 5년째. 낮에는 태의를 보자 하며 약을 짓지만 밤에는 왕의 방으로 불려가요. 해림의 방에는 은밀한 약초 상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랑의 엘릭서, 밤의 열기를 더하는 비밀스러운 뿌리들이 숨겨져 있었죠.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궁을 휘감아요. 해림은 왕의 방으로 들어서며 떨었어요. 세조왕은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죠. 해림아, 내 손으로 나를 고쳐라. 이 가슴의 불을. 해림은 무릎 꿇고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려요.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죠. 전하,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따라 내려가며 마사지처럼 문지르기 시작해요. 왕의 숨이 거칠어지죠. 내 손은 마법이로구나. 더 깊이. 해림은 은밀히 약초를 꺼내 그의 입에 넣었어요. 이 약은 피를 뜨겁게 하죠. 전하의 밤을 더 길게 만들어요. 해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의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 밤의 의무가 싫지 않았어요. 왕의 몸이 그녀의 손 아래서 떨릴 때 그녀 자신도 떨렸으니까요.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끌어당기자 한복이 흘러내리며 피부가 드러났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몸이 맞닿았고 해림은 처음으로 치유의 역설을 느꼈어요. 주고받는 쾌감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거였죠. 전하, 이 밤만 잊지 마세요. 왕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내 영원한 약이 될 테다. 그 밤 약초의 힘으로 그들의 만남은 더 강렬해졌어요. 해림의 손이 왕의 몸을 탐험하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쾌락이 죄라면 왜 이렇게 치유되는 기분일까? 눈보라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신음이 궁궐의 밤을 채웠어요. 하지만 의녀의 운명은 불안정했어요. 세조의 후궁이 된 해림은 질투의 대상이 됐죠. 다른 첩들의 시기 어린 눈초리 속에서 그녀는 홀로 버텼어요. 어느 날 그녀는 왕에게 속삭였어요. 전하,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궁은 제 감정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은 고민 끝에 그녀를 풀어주었지만 은밀히 지켜보았죠. 결국 그녀는 궁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왕은 은밀히 약재를 보내주며 그녀를 지켰죠. 이 이야기는 실화의 조각들로 엮었어요. 의녀들이 첩으로 오르는 기록이 많아요. 해림의 감정은 상상 속에서 피워낸 치유와 욕망의 교차점. 여러분의 상상을 자극하나요? 만약 그녀의 약초 상자가 현대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많은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네 번째 속삭임, 여종의 눈물, 억눌린 불꽃, 그리고 도망친 자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밤으로 가보죠. 양반 가문의 여종들. 그들은 주인의 소나기에 갇힌 새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억압 속에서도 욕망은 피어났죠. 한 여종, 옥란이 있었어요. 그녀는 19, 주인인 이판서의 집에서 10년째 일했어요. 낮에는 바닥을 닦고 밤에는 주인의 방을 지키죠. 하지만 이판서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는 나이 지긋한 사내. 그의 눈빛이 옥란을 향할 때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옥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들은 민간 설화가 있었어요. 자유로운 사랑을 노래하는 금기된 이야기들. 어느 봄밤 벚꽃이 흩날아요. 이판서는 술에 취해 옥란을 불렀어요. 옥란아, 이리 와라. 내가 내 옆에 앉아라. 그녀는 떨며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자 옥란의 가슴이 요동쳤어요. 주인님,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귀를 스치자 그녀의 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잘못? 이 밤에 뭐가 잘못이냐? 내 몸이 원하는 걸 느껴봐라. 옥란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지자 억눌린 욕망이 터져나왔죠. 그녀는 처음으로 주인을 안았어요. 거칠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방 안은 벚꽃 향기와 함께 그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어요. 주인님, 제발 이 순간만.
옥나는 그의 등을 끌어안으며 속으로 외쳤어요. 이게 자유인가? 이 쾌감이 나를 깨우는 건가? 이 관계는 지속됐어요. 옥나는 주인의 비밀이 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를 꿈꾸었어요. 밤마다 그들은 더 대담해졌어요. 이판서는 그녀에게 은밀한 선물을 주었죠. 중국에서 온 비단 속옷, 피부를 더 감각적으로 만드는 것. 이걸 입어봐라. 내 몸이 더 아름다워질 테다. 옥나는 그 속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종이지만 이 밤엔 여왕이야. 하지만 억압의 그늘이 드리웠어요. 어느 날 옥나는 도망쳤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밤길을 달리며 느끼는 자유의 바람. 훗날 그녀는 다른 마을에서 상인이 돼 살았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판서는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밤의 기억이 충분했기 때문일 거예요. 실화에서 여종들의 고통은 기록됐지만 옥난처럼 반항하는 이야기는 드물어요. 상상으로 더한 억압 속 불꽃. 이게 조선의 밤이에요. 고통과 쾌락의 경계. 만약 옥난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그녀의 불꽃은 어떻게 타오를까요? 밤의 여운 우리에게 남은 속삭임, 그리고 영원한 메아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선의 욕망 덩어리들을 따라 더 깊이 헤매봤어요. 수련의 순수한 사랑과 잊힌 약속, 유감동의 대담한 열정과 무대 뒤, 비밀 해림의 치유의 손길과 금단의 약초, 옥난의 반항적인 불꽃과 도망친 자유. 이 모든 건 역사 속 반쪽짜리 이야기에서 피어난 꽃들이에요. 에로틱 조선 같은 책들, 야사 TV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조선시대 기생 문화나 스캔들 기록에서 영감을 얻었죠. 하지만 상상과 감정을 더해 더 길고 깊게 그려봤어요. 조선의 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현대 드라마처럼 타임슬립 요소를 더한다면, 현대 여인이 조선으로 가서 그 밤을 경험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끝없는 흥미가 솟아오르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아 주길 바래요. 더 궁금한 밤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속삭여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촛불을 끄기 전에 한 번 더 느껴보세요. 그 밤의 온기를, 그리고 그 메아리를.